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당신에게는 당신의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다. 1. 리스트를 만들어라. 인내심은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진로를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짐작도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곧 인생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목표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건강이 뒷받침해 줄지도 고민거리다. 언젠가는 창업이나 독립을 해야 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과 투자자들이 있을지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하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맞닥뜨려야 할 상사가 뭐라 할지 걱정이다. 거래처와의 미팅은 잘 끝날 수 있을까? 아이 유치원 학교에 참석은 어떡하지?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흔히 우리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 지금 걱정이 있어. 앞으로 이런 말은 다음으로 대체하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후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뇌과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 중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걱정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최소한 10%는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이 쓸데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했다.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둘째,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앞이 보이지 않았던 20대 시절의 나를 구원한 방법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끊이지 않는 걱정에 시달렸다. 떠올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거대해지는 걱정에 눌려 소파에 붙박인 채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걱정이 망상으로 변해 숨도 못 쉬던 내게 어느 날 코치가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다. 이 노트에 지금 자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게나. 그리고 그게 왜 두려운지도 기록해봐. 가장 큰 두려움에서부터 사소한 걱정까지 낱낱이 적어야 해. 내가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었다. 용기를 갖고 도전했던 비즈니스들이 경험 부족과 전략의 부재로 차례차례 실패하면서 나는 깊이 좌절해 있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 너무나 막막했다. 그런데 노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고 쓰고 나자 뭔가 느낌이 좀 달랐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 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고 적힌 줄 밑에 돈이라고 적어 넣었다.
그래, 이제 좀 구체적이군. 다행히 백수 신세였지만 빚은 없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실업급여 등을 계산해 보니 앞으로 1년 정도는 백수로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당장 일을 하지 않고도 1년 정도 내 앞날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토록 어둡던 마음에 살짝 전등이 켜지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나는 돈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웃음거리라고 적었다. 별 경험도 없고 안정적인 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노라 큰 소리 빵빵 쳤다가 한없이 쪼그라든 나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시는 문 밖을 나서지 못할 것 같았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걸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약간 여유를 찾은 상태에서 웃음거리라 적고 이를 들여다보니 약간 웃음이 났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않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격려해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앞으로 그들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참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의 목록을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타인의 조롱에서 평생 못 벗어날 것 같았던 두려움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들과 결의가 떠올랐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돈과 웃음거리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자 숨통이 튀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과 걱정의 목록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점점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여유.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였다.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 상대는 물리치기 어려운 난적이 아니다. 훗날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하지.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되지.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는 않는 용 말이다. 당신이 작성한 두려움의 목록은 매우 유용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용은 빈틈이 많다. 빈틈을 잘 공략하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잘 길들여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한번 작성한 리스트를 지속 업데이트하면서 목표를 향해 가라. 용이 나타날 때마다 업데이트된 리스트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리스트를 펼쳐 모든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끝까지 읽는데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고 엄습하는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